이스라엘은 일주일 전 소규모 지상군 부대를 처음으로 가자지구 안으로 투입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지상군의 작전 규모는 계속 확대돼 어제는 가자지구의 지휘소와 대전차 유도탄 발사 원점 등 하마스 목표물 450곳을 타격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교전에서 박격포탄을 맞은 이스라엘군 장교 한 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독립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이 이미 시작됐음을 선언한 겁니다. זהו השלב השני של המלחמה שמטרותיה ברורות. השמדת היכולות הצבאיות והשלטוניות של החמאס והחזרת החטופים הביתה.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은 길고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는 준비됐다면서 우리는 싸울 것이고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란트 국방부 장관도 지상과 지하, 육공의 모든 방향에서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며 하마스가 설립 이래 경험해 본 적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תקפנו פעילי טרור בכל הדרגים, בכל המקומות. ההנחיות לכוחות ברורות. הפעולה תימשך עד לפקודה חדשה. 지상전이 220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인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이 오히려 인질의 송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유대 민족주의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고 레바논 측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격추시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키리아트 시모나 민간인 주거 지역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스라엘 역시 발사 원점인 국경 지역 레바논 도시를 폭격해 헤즈볼라 무장 세력 1명이 숨지는 등 하루 종일 양측의 보복 공방이 오갔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변국들의 확전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군은 매우 긴급한 요구임을 강조하면서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규모 지상작전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הפעולה הקרקעית מורכבת וכוללת סיכונים. אנחנו נעשה הכל מהאוויר, מהים ומהיבשה על מנת להבטיח את ביטחונם של כוחותינו.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 역시 유대 민족주의 정권의 범죄가 한계를 넘었다고 언급하면서 충돌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도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주재 유엔 대표부 역시 박격포 2발을 맞아 평화유지군 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헤즈볼라가 보유한 미사일 15만여 발이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 모두 벼랑 끝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확전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네, 이스라엘 현지 나가 있는 이유경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상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국방부 건물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침공이나 지상전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전면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외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도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고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인질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시에 화력을 쏟아붓는 전면적 침공 대신 서서히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하마스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지역 일부의 방어선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전이 본격화되면 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200명이 넘는 인질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서 그 인질들의 가족들이 네타냐후 총리를 면담했는데요. 그 인질들의 가족들은 이번 지상작전 과정을 통해서 인질들이 다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don't know that if the whole military operation take all these hostages under consideration, that nobody will be injured. 하마스도 이스라엘 측이 인질 교환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 인질 200여 명과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6천여 명을 교환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